모처럼 혼자 오롯하게 있는 날, 오롯하게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또는 원래 있는 그대로 이런 의미지? 나는 무슨 의식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실내의 전등을 다 끄고 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해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는다. 실내의 전등을 다 끄고 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해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는다. 이것을 뭐라고?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식을 갖추고 어떤 목적 의식을 갖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경건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는 두 손을 깨끗이 씻고 차 한 잔을 그 옆에 내려놓고 앉는다. 두 손을 깨끗이 씻고 차 한 잔을 그 옆에 내려놓고 앉는다라 그랬단 말이지. 두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얘기는 어떤 경건함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차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박하고 단촐한데, 그리고 이 차가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라고 해서 정신을 집중할 때라든지 마음을 가라앉힐 때 이런 차 한 잔 같은 것들을 마시곤 하지. 그렇게 테이블 위에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아니면 그저 멍하게 앉아 있노라면 마음의 사나운 기운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이었다.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멍하게 앉아 있다면 마음의 사나운 기운이, 이 사나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노, 혼란, 어떤 슬픔, 뭐 이러한 마음들을 갖다가 사나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이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거네. 어쩌면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걸 말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시간들을 소란스러움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드물게 찾아오는 이라고 하는 말을 고려해보면 여기서 이 나머지 시간들이라고 하는 말 앞에 아마 수많은 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이 소란스러움 속은 결국 이것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수많은 소란스러움 속에서 살다가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드물게 찾아오는 순간, 이것을 위해 살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 망중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바쁜 가운데의 한가로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란스러움은 바쁜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가로움은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거겠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되겠네. 수많은 소란스러움. 그래서 일종의 이제 테이블 의식을 거치게 되면 드물게 찾아오는 순간, 이런 의식을 갖고 이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네. 나는 그 테이블을 인도 여행 중 어느 토산품점에서 샀다. 그거는 이제 취득 정리네. 테이블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들을 파는 집이었는데 그 테이블을 보는 순간 나는 바슐라루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렸다. 테이블이 바슐라루의 존재의 테이블을 갖다가 떠올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일종의 연상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네. 바슐라루의 존재의 테이블? 이게 뭐지? 그는, 이 그는 그런 거 보니까 바슐라루가 사람인가 보네. 추운 겨울날 불기 없는 방에서 겨울 코트를 포개 입고 책을 읽곤 했는데, 추운 겨울날 불기 없는 방에서 겨울 코트를 포개 입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즐거운 독서와 몽상이 이루어지던 테이블을,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꿈속에 또는 뭐 꿈 같은 상상,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운 독서와 몽상은 일종의 정신활동이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정신활동을 계속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네. 그렇다면 이 바슐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물질보다도 정신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로 짐작이 되네. 작업용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이제 이 작업용이라고 하는 말하고 존재의라고 하는 말을 구별하면서 읽어야 되겠네. 어떻게 다르지?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만큼은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실한 행복을, 여기서 이제 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득 차다 뭐 이런 얘기잖아.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름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추정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그랬으니까 일종의 명명. 그러니까 이름이 붙이는 걸 명명이라 그러지. 명명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지.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실한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했다면 작업용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행복이 없는 테이블인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테이블이 아니었던 거네.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지. 이 즐거운 독서와 몽상이 결국 이 행복이라고 봐야겠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인도에서 구입한 테이블이 뭘 연상하게 만들어놨느냐면 바슐 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을 갖다가 연상하게 만든 거지. 사실 그의 생애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또는 뭐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리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아마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것으로 판단할 때는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시골 우체국 임시 직원에서 출발하여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내를 잃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입장이었다. 시골 우체국의 임시 직원. 이거는 결국 보잘것없는 직업이고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떤 가난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이네.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내를 잃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웠다. 이거는 어떤 상실의 아픔, 그리고 홀로 이제 어린 딸을 키웠으니까 고독,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네. 아,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 뭐냐면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의 삶이었네. 그러면서도 그는 꾸준히 독학을 해 나가서 마침내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다. 오호, 독학을 해 나가서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다. 아, 요거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물질적인 고통이라면 이거는 정신적인 성취,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행복 같은 것은 못 누렸지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성취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네. 세상이 그를 받아주거나 기억해주지 않던 시절에, 여기 말하는 이게 이제 요거와 같은 말인 거지.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가난과 애로움을 견디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존재의 테이블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것, 이게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었던 거네. 대학자가 된 이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꿈꿀 수 있었던 건 역시 보통 이제 이 대학자라고 하면 어떤 그 성취를 이룬 거지.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안주하고 안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꿈꾸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실라르는 끊임없이 꿈꿀 수 있었다라고 했단 말이지. 여기서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활동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 역시 그 테이블 위에서였다. 그런 책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던지 여기서 이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신 활동을 말하는 거지.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쌓인 책 앞에서 일용할 배고픔을 달라고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응? 배고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배고픔을 달라고 하지? 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배부른 돼지,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런 말이 있어. 보통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생각 없이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비록 배고팠지만, 즉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신활동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런 걸 고려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활동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활동을 위한 물질적 안락을 거부하는
그런 거겠지. 또 파리의 아파트에서 밤늦게 책을 읽는데 옆집에서 못 박는 소리가 들려온다든가 할 때 그런 자신을 귀찮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소리에 관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못 박는 소리가 바로 자신을 귀찮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소리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시끄러운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카시아를 쪼고 있는데 낙따구리하란 말이야 하고 중얼거린 만큼 그는 그 소리들을 자연화하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망치 소리, 시끄러운 망치 소리를 딱따구리 소리로 인식했는데 이때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었던 것은 자연화하는 비범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이 자연화하는 비범한 재주 얘기는 왜 나온 거지? 이 단락에 주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 말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 또라 그랬단 말이지.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관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지금 테이블 얘기니까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있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비범한 제주도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만약에 이제 서로 관련이 있다면 바로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일화야. 바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화인 거지. 일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랬다라는 거지.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존재의 테이블로 인해서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한 추이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존재의 테이블이 갖고 있는 가치 첫 번째고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것도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존재의 테이블이 갖고 있는 가치 두 번째가 되겠네. 대학자가 된 이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꿈꿀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테이블 위에서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존재의 테이블이 갖고 있는 가치 세 번째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는 바슐라르에게 이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를 아마 이 지은이가 상상했던 것 같아.